네 번째는 방법의 문제인데, 여기서 방법이라는 것은 당신은 개혁을 하면서 법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말입니다. 법을 지킬 건가 안 지킬 건가.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조가 때려부신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참 무서운 법이죠. 대한민국이 난 가끔 싫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하면 소방관이 불 끌어가는데 문이 잠겨니까 도끼로 문을 때려부시고 들어가서 불을 껐는데 문짝 배상하라는 청구서 날아왔어 저게. 난 이 나라가 참 싫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소방관이 불 끄러 문짝 때려부셨다고 소방관한테 문짝 배상 소송하는 이게 나라냐 이거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난 미국서 동부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동부 부자 동네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거기 뭐 살고 싶어서 살았던 게 아니라 대학에 거기 있어서 살았습니다. 부파 보수주의 사회에 살다가 와서 거기 저는 부자 동네 들어갔다가 밤중에 운전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총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건 쏘니까 쏩니다. 그래도 무슨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 가서 나는 대학 교수고 옆에 있는 분은 신부님인데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손을 이래 들고 가니까 이래 보니까 손을 총을 벌써 겨누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뭐 손이라도 이래 가면서 덜렁덜렁하고 건달처럼 갔으면 그 쏘는 거죠. 이게 동부거든요. 근데 남부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를 배울 적에 소크라테스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뭡니까? 내 꼬라지를 알아라. 이거를 제일 먼저 배웠죠. 내 자신을 알아라. 이걸 제일 먼저 배웠는데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선생님 정치 좀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알키비아데스에게 소크라테스 야 인마 네 주제를 알아. 그렇게 한 소리가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의 시원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정치인은 해독제를 몸에 품고 살아야 돼. 해독제를 몸에 품고 그 두 마디를 했습니다. 그 두 마디 중에 내 자신을 알라. 이제 이게 우리에게 유명해지고 또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불법한 재판에 걸려서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야 하면서 벌컥벌컥 독약을 마셔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사회 교과서 어느 나라에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야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왜? 유신시대 또는 그 시대 자유당 시대 때 법 지키라면 지켜. 비상조치 구호가 됐든 뭐가 됐든 법 만능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하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야 하고 말한 것은 한국 사람들만 하는 소리지 세상 어느 나라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법은 억압도구라는 거죠. 법은 억압도구다. 분명히 법이 억압도구일 수는 있지만은 인간에게 그 억압도구마저 없을 적에 얼마나 많은 범죄 심리가 작용할까 이렇게 본다면은 억압도구가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익들의 논리죠.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우익들에게 변호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지구상에 OECD 국가 중에서 제복 경찰이 술 마신 놈한테 두들겨 맞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응? 제복 경찰이 왜 맞느냐 그럴 때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쌍방상해가 걸리고 자기가 이제 표가 된다는 거지. 이 말이 됩니까? 작년에 LA에서 술 퍼마시고 도망가는 놈 도주 차량에 대해서 경찰이 기관포를 66발을 쏘았습니다. 기관포를 66발을 쏘면은 그 벌집 돼요. 그래도 그 경찰은 끝도 없어요. 무슨 인권은 술 퍼마시고 사람 죽이고 도망가는 놈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술퍼 마신 놈 인권만 대단하고 그 술퍼 마신 그 운전에 치여 죽은 돈 몇 푼이라도 벌어서 좋은 데 쓰려고 아침에 폐지 줍던 그 집사님의 목숨은 개 목숨인가? 파리 목숨인가? 이게 한국이 정의롭지 않은 거죠. 나는 한국의 이 점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럼 당신은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파들은 재산이 생명입니다. 좌파들은 인간의 존엄이 생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인간의 존엄이 중요해, 재산이 중요해 했을 때 아유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돈 없어서 사람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돈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희생하면서 남의 생명을 구출해 준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돈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영국의 존 로크가 인간의 제일의 미덕은 재산이야. 정치는 돈 가진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야 라고 말한 존 로크의 사상이 혹시 지나칠지 몰라도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미국 자본주의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이 막시스트들은 공산주의자 그게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막스는 어느 날 영국 막스는 집안이 아주 명문거족입니다. 막스 와이프는 귀족의 딸이고 그런데 이제 둘이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죠. 부모들이 반대하니까. 그 장인이 야 저놈이 훌륭한 놈이다. 저놈이 수재고 큰일 할 놈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저놈이 내 사위야 했을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저놈이 훌륭한 놈이냐 내 사위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대라니까 오밤중에 둘이 도망을 가서 영국 가서 이제 평생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막스는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막스가 블랙칸츄리라는 것은 그 굴뚝 연기가 너무 나서 하늘이 새카매진 사회를 블랙칸츄리라고 부릅니다. 그 황직 공장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이제 석탄을 떼니까 그 높은 굴뚝에 사다리를 총총히 박아서 1시간 좀 쉬면서 그 굴뚝 쑤시는 걸로 이제 그 굴뚝을 쑤셔야 됩니다. 40m짜리 그 굴뚝을 이제 수세미로 쑤셔야 됩니다. 어떤 엄마가 아기를 업고 그 꼭대기 중에서 이렇게 쑤시는데 이게 안 쑤셔져요. 그름이 안 쑤셔주니까 그 그름 막대기에다 자기 아기를 끌어매달아 가지고 네가 내려가면서 빗자루로 긁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아기가 삽니까? 그 아기가 바로 질식해서 죽음입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생각이 그래 너는 죽었지만은 이 애미를 위해서 그름을 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매달릴 자식을 무게로 삼아서 굴뚝에 그 그름을 긁어냅니다. 그걸 막스가 본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아이 세상은 아름다워 자본은 귀중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 인간이 아니야. 이 자본주의는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 전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태우 시절에 전두환 시절에 어차피 자위의 물결이 오니까 좌파 서적을 해금을 했습니다. 좌파 서적 읽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때 해제를 했는데 최초로 번역한 것이 그 막스 평전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일 빨리 요새 번역할 사람이 누구냐? 뭐 내가 대단한 해석하냐? 그게 저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스 평전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이제 좌파 서적을 번역을 해서 자고 깨니까 부자가 됐더라고요. 자고 깨니까 해적판이 나왔을 정도니까. 그래서 겨우 왕십리에 지팔체 그때 그 마련했습니다. 나는 그 막스 평전을 읽으면서 내가 물론 감동한 부분이 있죠. 감동한 부분이 있지만 어쩌면은 굶주리고 학자로서 돈 없어서 쩔쩔매고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티보
야, 토비끼인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누라 등에 얽혀 사는 놈은 얼마나 비참한가. 마누라 등에 얹혀서 사는 놈은 얼마나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젊은 날에 그 상처가, 와이프는 별 뜻이 없이 했겠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상처가, 그때 얻어먹고 살던, 내가 10년을 마누라 덕에 얻어먹고 그때 그 시간 강산으로 한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슬프죠. 그 슬픔입니다. 근데 참 이 얘기가 좀 이상합니다만,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슬픔도 때로는 그리워지는구나. 어디 그런 말을 하죠? 어디 그런 말을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슬픔도 때로는 그리워지더라. 제가 그런 식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에는 수학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아서 이제 좀 귀찮다 싶은데, 돈은 그게 수학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파가 저지르는 죄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냐 재산이냐 하는 점에서 그저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의 목숨이 중요할 것 같아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소송하고 자살하고 죽이고, 이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조들이 그건 더러운 거야, 청렴해야 돼, 청변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정말 잘 가르친 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우파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좌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스는 자기의 일하는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 과학적이고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가슴으로 살고 무엇이 머리로 사는가?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따뜻한 가슴에 차가운 머리를 가진 청년이 그리워서 나는 이 대학에 왔다. 케임브리지 대학 취임사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취임사가 이제 그렇습니다. 나는 가슴이 따뜻하고 머리가 차가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 대학에 가요. 그 유명한 따뜻한 가슴 차가운 머리의 그 기원인데, 말이 쉽지 가슴도 따뜻하고 머리도 차가운 사람이 세상에 몇 대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알프레드 마샬의 고민은 인간은 가슴으로 사는가 머리로 사는가, 이 점을 가장 한박사에서 고민했던 사람은 퇴계와 율곡입니다. 퇴계는 무슨 소리야, 인간은 머리로 사는 거야, 그게 이죠. 아니야, 인간은 정으로 사는 거야, 그게 율곡입니다. 그래서 율곡은 희노애락 애옥으로 사는 것이고, 퇴계는 인의예지로 사는 거, 그 머리로 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사실은, 퇴계가 인의예지는 머리로 사는 거야 한다는 말에서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가슴이 아니라는 겁니다. 퇴계는 사랑은 가슴으로 결심하는 거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랍니다. 이 점이 그 퇴계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위대함인데, 한국의 사상사는 퇴계를 가르치면서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의예지가 뭐고 희노애구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잘못 알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영어로 논문 낼 때 인의예지라는 것은 reason이고, 그 실정이라는 것은 feeling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서울대학 출신인가 아니면 노동자 출신인가? 서울대학 10개만 된다는데, 야, 그 말이 될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될 소리를 해야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있는 서울대학도 유지를 못하는데 10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갖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는 배운 사람이 다스리는 건가, 민중이 다스리는 건가?
이건 아주 확실하게 우파와 좌파가 갈리는 거죠. 무슨 소리야? 배운 사람들이 다스릴 때, 영국의 경우는 칼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칼리지라 그러는데, 칼리지는 대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거구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시작된 칼리지는. 그리고 칼리지에 사는 사람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2장 줬습니다. 그 2장을 포기하고 그 중에 하나를 여자에게 준 것이 그리 오래지 않았어요. 여자는 선거권이 없었고 대학 출신은 2장이었고 시골 출신은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리지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정말 이 사회는 배운 사람들이 지배하는 건가? 어차피 사회는 어쩌면 피라미드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피라미드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참 우파가 살아가는 것이 싫지만은 민중들은 밑바닥에서 그저 룰들 다스려지는 사람이고 엘리트들은 위에서 룰러 다스리는 사람이고 이런 식의 논리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에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야,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이야, 정권 다 내놓고 이래라는 식의 논리가 맞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역사의 추진에서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몫이 분명히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자는 그 시대의 엔진이었을 뿐이다. 역사를 추동하는 힘이었을 뿐이다. 이 배가 싱가포르로 갈지 하와이로 갈지는 선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엔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한 나의 인식은 노동자는 선체의 엔진이었고 엘리트는 그 선체의 선장이었다. 그 배가 어디로 가는 것은 선장의 결심사항이지 엔진이 싱가포르로 가라, 홍콩으로 가라 얘기할 형편이 아닌 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한국의 이 노동계급 또는 민중주의자들이 좀 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자유가 중요합니까? 평등이 소중합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 정치적 슬로건 중에서 제일 무지막지한 게 프랑스 혁명 프로그램입니다. 자유, 평등, 파괴거든요. 자유가 있으면 평등하지 않고 평등한 사회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평등과 자유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양식 있는 지도자의 결심사항이고 민중의 결심사항이지만 그 좌파들은 평등해야 돼. 나누자 이거거든요. 승자들은 무슨 소리야. 다시 이병주의 얘기를 빌려서 말한다면 승자의 기록은 햇빛을 받아 역사가 되고 패자의 기록은 달빛을 받아 전설이 됩니다. 이병주는 천재였어요. 이병주는 천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시대에.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역사는 winner takes all system. 승자가 다 차지했어요. 나눠주는 거, 그거는 자비일 뿐이죠. 자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mercy, 천주교 용어로 말하면 자비를 베푸소서. Have a mercy upon us.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자비는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지 꼭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주는 것은 have to share가 아닙니다. have to share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마음 내키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옳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고, 현실적으로 얘기할 적에 평등과 자괴는 참 그렇게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 성장이 먼저인지 분배가 먼저인지, 나눠주는 게 먼저인지,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인지, 이거는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얘기입니다. 파이가 커야 나눠줄 게 있지, 없는 파이를 어떻게 나눠줘. 그러니까 성장이 먼저다라는 것은 이미 경제학에서 결론이 난 사실인데,
그것을 받아먹는 측에서는 이 영어로 말해야 실감이 나요. 움켜쥐는 건가, 쉐이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눠주는 건가, 쉐어링하는 것인가.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로버트 오웬은 영국에서 이제 자본주의의 해악이 너무 심해지니까, 야, 이 자본주의 해악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발견해낸 것이 노동조합이죠. 조합주의를 만들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이민 가서 미국 가서 이 자유의 나라, 기회의 나라, 여기서는 내가 이 조합주의를 성공할 거라고 그 오하이오주에 가서 그 자기가 맞는 그 이상선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도 실패하고 고향에 들어와서 아주 낙심해서 나중에 그 심령술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로버트 오웬은 인생 그 삶을 마칩니다. 로버트 오웬의 자서전의 마지막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난은 자선으로 구제되지 않더라. 가난은 시스템으로 고쳐지는 것이지, 가진 사람이 요번에 신문 났으니까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냥 거기 좀 성금 좀 보내, 그렇게 해서 가난이 구제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무슨 뭐 어디 신문에 난 철수네, 그 집은 좋아지겠죠. 그러면 또 다음에 나타난 신문에 안 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선심은 이게 참 한국의 그 에반제리칼리스트 복음주의자들에게 참 미안한 얘기인데요. 한국의 선심은 세이빙 페이스, 난내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문에 안 내면 안 줘. 신문에 난다고 해야 좀 돈도 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가난과 불평등이 해결되겠는가?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지. 나는 참 요즘 어렵게 좀 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건 역사의 순리가 아니다. 아주 대놓고 썼는데 그게 이제 압박으로 돌아오는데